안녕하세요. 중딩의 정태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포드 신차 세종 소식과 그리고 제네시스 소식입니다. 그러면 포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드 소식입니다. 포드 올해 신차 세종을 출시해서 한국 시장에 좀 더 공을 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포드가 낸 티저 사진인데요. 올해 낼 세 가지 차종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브론코입니다. 얘가 브론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조금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얘는 익스페디션이고요. 국내 대형 SUV 시장에 대형 SUV도 아니죠. 거의 카니발이나 카니발보다 약간 큰 정도 사이즈일 거니까 카니발과 같은 대형 SUV, 더 가서 초대형 SUV, 풀사이즈 SUV, 이쪽 시장을 좀 더 키우는데 역할을 할 차고요. 세 번째, 맨 밑에 있는 녀석이 포드 레인저, 그리고 포드 레인저 랩터입니다. 여기서 오늘 전해드릴 차량은 이제 포드 레인저인데요. 일단 포드 레인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익스페디션 출시가 될 거고요. 브론코도 출시가 되겠죠. 그런데 포드 레인저 오늘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사전 계약이 시작을 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드 레인저 어떤 차량인지 한번 제가 좀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포드 딜러사에서 발표한 포드 레인저 국내 가격은 와일드 트랙과 랩터로 나눠져 있는데 와일드 트랙 4,990만원, 랩터 6,390만원으로 확정이 됐고 3월에 국내에 정식 출시를 하고요. 현재는 사전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가 이제 기본으로 탑재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탑재된다라는 얘기까지만 있어서 이게 기본 탑재인지 아니면 옵션 탑재인지 이제 이거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됐고요. 레인저의 출시가 레인저가 출시가 되면 이제 픽업 트럭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소비자로서는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할 거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상품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국내에 있는 픽업 트럭과 한번 보면 국내 경쟁 모델에는 렉선 스포츠 칸, 그리고 콜로라도, 그리고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있는데 이제 렉스턴 스포츠는 칸과 렉스턴 스포츠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칸은 2,419만원부터 3,51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할 차 중에 제일 싸죠. 쉐보레 콜로라도 3,830만원부터 4,649만원까지입니다. 중간 정도 가격이고요.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6,990만원으로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싼 걸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렉스턴 스포츠, 콜로라도, 레인저, 그리고 지프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네 가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눠지죠. 포드 레인저와 콜로라도는 이제 미국에서 정통 레인저는 정통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픽업 트럭 이제 미국에서 수입이 되겠죠. 뭐 쌍용은 이제 국내에서 계속 인기를 얻어온 국내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픽업 트럭은 계속해온 차량이고요.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이제 지프다 보니까 오프로드에 굉장히 좋은 오프로드에 맞춰져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하지만 가격이 좀 높다는 거. 그래서 레인저가 과연 이 가격을 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높은 가격을
감수하고도 살만한 차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차체 크기는 5354, 전폭 1862, 전고 1816, 휠베이스는 3220mm입니다. 이제 크기는 같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SUV, 픽업 트럭인 콜로라도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가 이제 거의 비슷한 가격대고 하니까, 콜로라도 전장 5395, 전폭 1885, 휠베이스 3258입니다. 이렇게 되면 콜로라도가 모두 더 큽니다. 콜로라도가 약간 더 큰 사이즈의 차량인데 전장은 41mm, 전폭은 23mm. 전고를 얘기 안 드렸네요. 콜로라도 전고가 1795mm니까 콜로라도가 전고는 약간 낮죠? 21mm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고 빼고는 다 큰데 콜로라도가 전고는 내인도가 더 높다. 뭐 이렇게 되면 일단 뭐 보면 약간 렉스턴 스포츠와 비슷한 크기일 것 같죠. 렉스턴 스포츠와 비슷한 크기인데 이제 뭐 포드니까 약간 가격은 좀 비싸고 약 한 두 배 조금 안 되는, 두 배 정도 되는 가격을 주고 살 만한 차인가는 이제 봐야겠죠. 일단 다른 거 좀 더 알려드리면 이제 2.2리터 하이터보 디젤 엔진 탑재가 되고 F150 랩터와 똑같은 틱한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은 213마력, 최대 토크는 51, 최대 견인력은 3200kg이라고 합니다. 레인저 와일드 트랙, 그러니까 일반 모델은 일반적인 주행에 적합하고요. 그래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의 사양이 적용이 되고요. 레인저 랩터는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전복 방지 시스템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르는 걸 방지해준다는 거죠. 랩터는 와일드 트랙과 다르게 사이드 레일 그리고 차체 하단부에 강화를 시켰다고 하고요. 전용 서스펜션 탑재가 됐고 전후면부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이제 오프로드 주행 시에 진입각 탈출각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모델이 와일드 트랙 모델이고요. 랩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그릴에 포드 저렇게 안 돼 있고 레터링으로 FORD 그렇게 써 있죠. 칸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적혀 있지 않지만 칸도 이렇게 포드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탈출각을 개선을 했고 랩터 전용 지형 관리 시스템을 해서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한 접지력 그리고 안전성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하 모드라는 모드가 있는데 거기서는 오프로드에서 고속 주행이 가능하게 가스 제어 장치의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하고요. 주행 모드는 바하 모드를 포함을 해서 9개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레인저 랩터는 17인치 광폭 올터레인 타이어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랩터에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나뉘죠. 와일드 트랙은 크게 오프로드를 안 가고 가끔씩 그냥 심한 오프로드가 아닌 약한 오프로드를 한 번씩 가는데 평상시에는 평지 그러니까 도시 주행이 좀 더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일드 트랙을 사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레인저 랩터는 뭐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 뭐 험한 오프로드를 즐기시거나 아니면 좀 어, 지방에 사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레인저 랩터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드 레인저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네시스 소식입니다. 제네시스 이번에 EGA1가 나오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GV90가 갑자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EG80가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상표권 등록도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EG80로 갈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EG90도 지금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겠죠? 둘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과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보시면 G70E, G80E, G70, GV70E, GV80E, GV90E, G90E. 그러니까 EG80, 뭐 EG70 대신에 G80E, GV70E 뭐 이렇게 해서 E를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 이런 걸 바꾸는 건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뒤에 붙이는 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기엔 GV 뭐 GV70E, GV80E, 뭐 EGV70 이렇게 발음하면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해외 외국을 나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GV70E, GV70E 이렇게 돼버리면 GV70인지 GV70E인지 이게 헷갈릴 거다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또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외국을 나가면 GV70, 70E 그러니까 70를 약간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고선 보면 또 이게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름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 G80는 G80E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전달해 드릴 소식이고요. 이외에도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소식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GV70가 얼마 전에 올해 출시가 됐죠.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면 되게 뭐 현대차 현가다 현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GV80도 되게 결함이 많았어요 보면 그랬는데 GV70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왜 이렇게 출시된 이후 조용한가 판매량이 많으면 판매량 많다고 뉴스가 나오고 뭐 결함이 나오면 결함이 나왔다고 뉴스가 나올 텐데 왜 없나 해서 찾아보니까 일단 1월 판매량이 이제 곧 나오겠죠. 2월 2일이니까. 그러면 뭐 1등을 했든 뭘 했든 상위권에 올라가면 뭐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직 안 나왔고 그 뉴스는 결함이 없습니다. 결함이 없습니다. 이게 저보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진실입니다. 결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결함이 없습니다. 아직 출고가 얼마 안 돼서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GV80는 뭐 첫 번째 SUV라 뭐 많이 팔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결함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이 됐나요? 한 달이 된 것 같은데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결함은 없고 되게 신기하네요. 만약에 뭐 GV70 뭐 판매량이 올랐다 뭐 이러면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판매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판매량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